자, 늦은 밤이지만 한 편 좀 찍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시가 다 돼 가는데요. 저는 오늘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긴급 의총을 열어서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비판하면서 당대표를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일들이 하루 종일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봉합하고 원팀이 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고 또 운전을 한다. 택시 운전기사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을 해서 평택까지 모시고 간다. 이런 거를 연출을 했습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어요. 세상 만사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들의 기분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봉합을 했다, 안 했다, 봉합이 잘 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걸 넘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진심으로 도와야 하는 또 그 인물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당대표를 뽑았던 수십만의 당원들. 그런데 당원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스크래치를 냈고 침을 뱉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한 당원들,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쌍욕을 하고 그야말로 역대 없었던 황당한, 우리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당대표를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오늘 탄핵을 시키겠다고 의총을 열었던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바로 만세를 부르고 잘했다 이거예요. 봉합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해야 될 관점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의 판단을 드려야 되는,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자기들끼리 웃고 낄낄거리고 만세 부르고 지금 대통령 선거 60일 앞두고 이게 할 짓입니까? 상황 포착, 흐름, 지켜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게 있어야죠. 하루는 좀 그냥 넘어간다든지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이런 면에서 완전히 큰 실수를 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도 연출인지를 모르지만은 죽어가는 이준석을 살렸다. 국민들이 용납을 했습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랬다 쳐요. 그렇다고 이준석과 바로 둘이 평택을 갑니까?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까? 화난 당원들,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급해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 정서를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의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시점에서의 국민의당의 오늘 이 행사는 그야말로 코미디를 넘어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다. 오늘 의총에서 제대로 봉합이 안 되면 내일로 넘기고, 선거가 모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2달 남았어요. 그 흐름, 선택을 진지하고 진중하게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당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엄중하게 해야 될 일이지. 5호까지만 해도 탄핵한다, 사이코패스다, 죽일 놈이다 하다가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만세 부르고 서로 끌어안고 둘이 택시 타고 나갑니까? 둘이 한 차로 타고 나갑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상당한 실수 때문에 지금 이제 12%, 13%까지 올라온 안철수와의 단일화 경선에 쉽지 않은 고전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10%, 15% 앞서고 있을 때에도 오세훈의 승리를 제 흥부방송에서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장담.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본선 승리를 위해서 좀 재밌어져야 되죠. 극적인 단일화, 모든 이슈를 끌고 가는, 뭐 이재명도 이제 없어지죠. 이제 현장에서 안철수냐 윤석열이냐 뭐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흥행이 되는 게 이제 당연히 좋은 일인데 만만치 않은 경선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오늘 만들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좀 마음이 급했다. 본인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는지 조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결론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호흡을 하면서 최소한 당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준석을 버렸는데 두 분이 다녀보세요. 브랜드가 오버랩 되죠. 오버랩. 이준석은 제가 봐서는 다시 정치하기 어려워요. 민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아이 같지 않아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준석이 정상적인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대선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두 분이 손붙잡고 다녀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당과 윤석열 후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안철수한테도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저 허무맹랑한 이준석의 협박은 들으면서 왜 판을 읽어낼지 않은 충원을 할 수 있는 당원들의 말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신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국민이 원하는 상품, 브랜드를 갖춰야만 손이 가고 찍어줄 수 있고 나라를 맡기고 국가를 맡기는 건데요. 거의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손붙잡고 다녀보세요. 선거는 하나만 하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제 뭐 숙명입니다. 이준석이 미안하면, 당원에게 미안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미안하면 이제 거리를 둬야 돼요. 이제 조용히 둬야 됩니다. 당 대표로서의 권위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미친 사람 취급 안 받는 것만 다행이고 성상납도 저는 사실인 걸로 보여져요. 이제 감옥 안 가는 거가 이제 이준석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과 손붙잡고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진지하게 안철수와의 경선을 준비해야 되고요.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행보 그리고 워딩들을 다시 점검하고 이준석과는 완전히 결별은 이제 아니더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이 반성하고 조용히
조용히 뒤에서 이제 찌그러져 있어야 돼.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것이 본인도 살고 당도 산다.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안철수가 급등할 겁니다. 급등. 제가 봐서는 구정전으로 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버텨낸다. 3파전에서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3파전에서 2등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오늘 일로 해서 저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버텨낸다 한들 이재명을 빼고 야당 후보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할 때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안철수 후보에게 한 10% 이상 지고 있죠.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준석과 반드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브랜드, 권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된 거는 이준석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확 바꿔라 그냥. 다 싫다. 너 어린데 네가 한번 해봐. 요 정도 마인드로 정말 위기에 몰린 당원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들, 보수가 적어도 살아나서 어깨싸움을 하고 견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개혁을 하고 바꿔라는 데서 이준석을 선택한 거지. 이준석이 뭐 훌륭하고 무슨 업적이 있고 이래서가 아닌데, 이 친구가 당대표 때 선거 때 내가 10수년간의 노력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흥보방송에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우리 여직원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쌍욕을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준석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서 이제 방송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준석은 원래 저 같은 사람 눈에는 문제 있는 아이로 보였어요. 저는 뭐, 무조건 쟤는 심각한 애다, 쟤는 사고 친다라고, 전 당대표 선거 때부터 그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난 거,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사람은. 계속 갈 거예요. 이런 행동을 이제 불쑥불쑥 계속 나올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런 캐릭터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근성이 본성이 아주 불량하고 인성이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친구는. 그래서 이준석은 찌그러들여야 되고 윤석열 후보는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위기입니다. 이준석과는 완전히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의 본인 입으로도 말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내 문제도 국민들에게 반성한다고 했고, 미안하다 했고,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흡족할 만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10%까지도 이제 역전이 됐는데요. 자, 안철수와의 안철수를 이겼다, 안철수 끌어들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고, 내가 이러이러 부족하니 안철수가 가진 컨텐츠, 안철수가 가진 실력, 이런 부분을 합쳐서 플러스해서, 그리고 정권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책임총리라든지 2등한 후보에게, 이긴 사람은 대통령하고 진 후보는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너 장관 하나 시켜줄 게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 벤처의 신화, 4차 혁명 전문가, 그리고 안철수는 어쨌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깨끗함, 청렴함,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해서 정권을 같이 가겠다. 컨텐츠가 합쳐지는 거다. 케미컬로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쟁력, 통합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단일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안철수 후보의 제가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철수 후보를 잘 알죠. 그리고 그 측근들도 제가 잘 압니다. 최근까지도 같이 어울리는 측근들도 있고요. 연락도 하고. 안철수 후보도 제가 느끼기에는 단일화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골든 크로스 그리고 구정 전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해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단일화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라 그러면 보태주는 사람 이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갈 때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단일화를 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컨텐츠가 합쳐지고 그리고 지더라도 보장받는 맨날 이용만 당했잖아요. 맨날. 근데 이제는 지더라도 정권을 절반은 가져가는 그 안철수가 사실은 이제 쫓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죠. 쫓기는 사람이 초조해지는 거고 엔드 뭐 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이번 대선은 이기는 사람은 청와대 지는 사람은 뭐 구치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사실 여부는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아주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다 내주고서라도 안철수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 안철수와의 경쟁과 이번에 대선에서의 윤석열 안철수의 경쟁은 좀 다릅니다. 왜? 곧바로 치러질 지방선거에 핵심 당원들이 출마를 하거든요. 기초의원은 수천 명이 출마를 합니다. 시장군수도 적어도 2명, 3명 경선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시장 후보도 1000명 이상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후보도 수십 명,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뭐 수천 명, 10,000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겨야 본인도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이기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되니까. 두 달 후에 곧바로 치러지니까. 그래서 누가 경쟁력 있느냐에 서울시장 선 기왕이면 우리 당원 이렇게 간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당원, 우리 후보. 그러나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있는 후보의 당원들 마음도 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윤석열만의 장점을 강단 있고 정의와 공정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간다, 해낸다, 지른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냥 오늘 일로 많이 꺾였죠. 우유부단함. 뭐지?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 전후로 해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은 요동칠 것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앞으로 20여일이 대선 당선의 중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준석과의 이런 해프닝은 대단히 흐름이 좋지 않다. 순간 포착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이거를 바로 잡아야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승리 3월 9일 최종 대통령 당선에도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